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일주일째입니다. 미국은 작전이 다음 단계 돌입했다고 선언했고 이란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뭐 새로운 공격이 더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전쟁 개시 초기에 얘기했던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해시키겠다. 그다음에 해군을 절멸시키겠다. 그다음에 이란이 갖고 있는 그 비대칭 전력, 가장 위협이 됐던 탄도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 거의 그 괴멸의 수준으로 이제 압박을 하겠다.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 단계로 돌입을 한다고 이란 정권의 기반이 좀 흔들릴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과 조금 그 지상에서의 압박이 좀 필요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확실히 구체화된 게 없어서 그냥 공군으로만 계속 폭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란의 지도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거의 절멸 수준으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주지도 않고 네. 그 자기네들 그 이란 시민들의 안위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 하면서 공격을 계속한다면 다시 결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말로는 이란 국민들, 이란 경찰들, 이란 군 우리는 적이라고 안 생각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군사작전은 계속해서 그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군사작전은 미국 측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공중 공격으로만 그리고 드론으로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정권 교체 이거는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격이 되면 물론 이란의 능력, 이란이 지도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소진되겠지만 네. 이란의 정권 교체가 그냥 공중 공격으로만 될 수 있다. 그거는 요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도 사실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게 튀르키예나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아제르바이잔에도 공격을 가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전 우려가 있게 되면 이란에 반격하는 이 숨은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고 또 이번에 쿠르드 지부도 공격했는데 공격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나토 투르키에 공격하고 주변국 공격한 거는 조금 층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 공격한 거는 아마 의도는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하니까 그 쿠르드족을 지금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쿠르드를 이용해서 지금 민족 분쟁, 민족 갈등처럼 내분 형식, 내전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봉에 꺾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귀해 볼 만한 사실은 이제 이란은 그냥 쿠르드족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양한 소수 민족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쿠르드와 아제르계가 가장 분리독립을 원하는 그리고 시도할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봉을 꺾기 위해 뭐 아제르바이잔과 거기 쿠르드족은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또 다른 층위가 있어서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걸프 국가와 터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 왜냐하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부대도 영국 주둔군도 때렸거든요. 그거는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란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선 확전이 아니라 확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미국, 이스라엘, 이란만 싸우게 되면 결국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피해는 이란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걸프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걸프 국가들의 그 정유 시설이나 중요한 곳이 공격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나토군까지 공격을 당해서 나토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비용들, 그 참여국의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들이 전쟁 그만하자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요. 이란이 지금 자신들의 공격 무기로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전략 무기를 다 소진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타격을 못하면 그럼 결국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다 소진되면 그냥 자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 없이 괴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이제 전선을 확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행위자들에게 네. 똑같이 전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토를 공격해서 이제 일부는 나토를 공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오히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 네. 당연히 군사작전을 같이 병행해서 이란을 공격하겠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을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 이런 국가가 들어오면 자제를 시킬 거거든요. 네. 공격은 하되 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좀 약간 억지를 해줄 수 있는 행위자들이 들어와서 나토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걸프 국가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그 비용이 늘어가니까 미국에게 이제 전쟁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미국에게 좀 협상을 해라라고 촉구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데 이란의 지금 지하미사일 기지죠. 이 미사일 도시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란의 뭐 대응 능력, 반격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전력 상태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정확히 타격을 저장소가 어떻게 타격됐는지 저장소에 비축돼 있는 그 미사일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방공망 80%가 부서졌고 그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발사대 그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그냥 손으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사대가 필요한데 그 발사대의 60%가 다 파괴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이란이 아무리 그 비축한 양을 갖고 있어도 방공망이 무너져서 자기네들이 쏘려고 하는 게 다 식별이 돼서 파괴가 된다면 그리고 발사대가 없어서 그걸 쏠 수 없다면 비축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신네들의 전략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도 보고 히트맵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2,000곳 넘는 곳을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타격한 곳을 보면 도시나 군시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군시설이 아닌 곳에 이렇게 타격이 많이 되는데 그게 지금 추정컨대 다 미사일 저장고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네. 이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그 자선을 갖고 있고 이 비축 무기를 100% 활용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란이 지금 이란 역시 이렇게 확전을 마냥 할 수 있는 전선을 확대하는 것을 마냥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쿠르드족이 이제 미국, 이스라엘 정부와 손잡고 뭐 지상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 이 여부에 대해서도 보도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미국과 몇 번 손잡았지만 버림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완벽히 확인된 사실은 없는데 일단 이라크 쿠르드의 공식 입장은 단 한 명의 쿠르드인도 이라크 국경을 넘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측도 그런 쿠르드 외부에서 쿠르드가 온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이란 내 쿠르드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근데 네. 우리가 잘 아는 쿠르드군도 정예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보셨던 파시메르가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IS 격퇴 작전에서 같이 싸웠던 쿠르드군인데 거기가 개입하지 않고 이란에 있는 그 민병대가 개입을 한다면 그렇게 군사 능력이 이렇게 대단할 거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00명, 3,000명이라고 하는 그 병력이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상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들이 활동할 그 산악 지역은 엄폐, 그다음에 위장, 숨어 있을 수가 있어서 효과적인 분란전을 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정도 수준으로서 이란의 정권을 교체할 수준이냐라는 건 아직 의문점이 지금 붙고요. 근데 요거가 좀 특이할 만한 게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은 축하하고 이걸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날에는 우리는 전혀 전화는 했지만 절대 무슨 개입이나 이걸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수 민족 갈등을 이용해서 이란 정권을 축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지상군 병력을 모은다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서 쿠르드족도 부장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아제리 부족도 이렇게 자기네들도 독립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이란 정권에는 큰 타격이 되겠지만 이게 이 전쟁이 이란 정권이 전복하고 나서도 이게 어떤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쟁하고 싸울 수 없는 싸우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0명이라고 하는 병력이 그 정도의 효과를 내고 무장 독립을 할 수 봉기를 해서 독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미국이 그걸 승인해 줬는지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저의 추정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그 이란 내 아니면 중동 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만 한다 그랬지 자기가 직접 개입하고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메시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란의 후계자 문제도 좀 살펴보면 이제 사망한 하메네이 후계자로 이제 차남이죠. 모스타바가 유력한 상황인데 뭐 미국의 추가 공습 타깃이 될 수 있어서 뭐 발표를 미루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란의 권력 승계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너무 늦춰지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에 있었던 전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전례라면 지금이 이제 승계가 두 번째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1989년에 죽고 그때 이제 지금의 죽은 카메네이가 이제 그 제2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그때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는 그 전문가 회의에서 88명의 전문가 그 성직자들이 투표를 해서 콘클라베처럼 뽑게 되는데 그때 하메네이가 하루 만에 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늘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1989년 죽을 때 이미 카메네이가 19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의 대통령이었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카메네이를 후계자로 이미 지정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운도 돼 있고 이미 카메네이가 어느 정도 그 이란 신정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아주 손쉽게 최고 지도자직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카메네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 회의들이 전문가 회의 성직자들 88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것이니 좀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그 측면이 지금 뉴스 여러 외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란 내부에 다양한 밀정들이 있고 상당히 잘 침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 개전하고 나서 초반에 48명의 고위 간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들 고위 간부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극비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걸 잘 알고 단기간에 그들을 다 축출하고 사살했다라는 것은 그 정보부 내, 이란군 내, 혁명 수비대 내, 바시지 내에 다양한 밀정들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스타바가 만약에 선출됐다고 한다면 모스타바의 신변과 안전이 100% 안전하다라고 파악이 될 때까지는 그 선정한 걸 밝히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요번에 뭐 이란 주한 이란 대사님도 발표를 했듯이 아직 프로세스 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뭐 믿지 못하는 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정부 공식적인 발언이 그거니 우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옳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공개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미국의 진짜 목표는 뭘까요? 뭐 이란 체제의 붕괴인 건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압박인 건지 어떤 저는 걸까요? 협상을 위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집권하는 거는 당연히 극하게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근데 요 행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성과를 되게 부풀린다기보다 성과가 있긴 했으니까요. 계속 치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10점 만점에 15점, 해군은 괴멸됐다, 발사대 대닫고 핵은 불능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메네이는 죽었다. 결국은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나는 이제 종전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만약에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 치적이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아야톨라 카메네이 지금 그러니까 모스타바의 아버지는 86세인데다가 전립선 암도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불과 네.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만히 내버려둬도 1, 2년 안에 죽을 수 있는 지도자를 죽여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원래 카메네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모스타바는 절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최고 지도자의 직을 승계하는 거니까요. 세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57세의 젊은 강경파를 수프림 리더로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건 결국 내가 치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반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극렬히 반대하고 내가 다시 사살하겠다라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민감하게 다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상 작년 6월 12일 전쟁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끝까지 갈 것처럼 벙커버스터 14방을 쏘고 B2를 갖고 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제 전복까지 가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이란의 핵은 불능화됐다. 나는 승리했다 하고 정전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똑같은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의 요격탄이나 그런 것들이 전쟁을 더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 이 자기의 치적을 극대화로 올린 다음에 나는 승리했다. 카메네이도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행위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사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 행간에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란 전쟁이 장기전이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인데 뭐 미국도 요격 미사일 재고라든지 뭐 미국 안에서의 여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란도 사실 군사적 상황이 심각할 텐데 뭐 어느 쪽이 더 버티기 힘들까요? 이란은 오히려 버티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만 따지면 이란이 지금 더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궁지에 몰렸으니까요. 그러나 미국도 마냥 전쟁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저도 함부로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거는 확실합니다. 양측 다 이 전쟁을 오래 끌 유인은 없다. 그리고 양측 다 이 전쟁을 오래 끌 그런 캐파빌리티, 능력도 없다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국방 예산을 천조나 쓰는 천조국이고 다양한 군사작전을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전쟁이 개시되고 100시간 더 지났지만 100시간 지난 시점에 56조 정도, 52조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CSIS라고는 싱크탱크의 계산에 따르면 그냥 매일 하루하루 연쟁다는 것만 하더라도 420억이 고정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전쟁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비용을 계속 지출하면서 갈 수 있을지, 마가 지지자들이 그거를 옹호할지가 또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의회에 500억 불을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조라고 하는 돈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계속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그리고 마가 지지자의 성정상 이란에 대한 전쟁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격 미사일이,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미사일이 되게 지금 숫자가 없어서 지금 여러 징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도 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좋은 케이스가 됐죠. 왜냐하면 실전 배치가 안 됐던 천궁이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하니까 그냥 곧바로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실전 배치가 됐는데, 그걸 96%의 요격률을 보이니까 완전 실전 쇼케이스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닥 한번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도 방산주는 하늘을 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그런 주가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자산이 지금 별로 없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 방송에서 방송이 됐지만, 주한미군에 배치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지금 대형 수송기를 통해서 옮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나라가 모르는 정말 다른 자원이 있어서 계속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배치돼 있던 자산을 끌어서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도 전쟁을 계속 그냥 무작정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보급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양측 다 전쟁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과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끝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냥 그렇게 4개월, 3개월, 4개월, 9주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